자, 일단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주당하고 오늘 국민의힘을 동시에 한번 들러볼 텐데 먼저 매부터 먼저 맞고 저쪽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지난 뭐 금요일 뭐 토요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뭐 일단 초선들 뭐 소위 말하는 초선들의 난 이렇게 표현까지 하던데 1차로 했던 그 5명의 발표 있잖아요. 그것은 전 100% 정말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술도 없고 핵심도 없고 그냥 그 모든 문제를 내부의 문제로 돌리기밖에 안 되는 책임 떠넘기기였다 이렇게 보는데 세 분 생각 어떠신지? 저는 아직 초선도 못 해보셨는데 뼈를 때리는 그러네요. 아니 저는 경선도 못 해봤습니다. 아니 또 세 명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경선도 못한 사람, 경선한 사람, 벽보 붙인 사람, 벽보 붙인 분. 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남영희 위원장부터 먼저 하시죠. 아, 참,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초선 의원들을 또 비판해야 되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부산 선거 패배하고 와가지고 뭐 이게 휴대폰 또 뭐 어쨌든 다 끊고 좀 있어 보자 했는데 갑자기 전화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냐고 막 이러면서 항의도 오고. 혹시 남영희가 초선인 줄 안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진짜. 근데 와 저는 이제 뭐 무슨 일인데 하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5분이 사실 또 나름 열심히 그동안 의정 활동 열심히 잘해와서 박수 받을 만한 분들의 개인 면면을 보면 그렇잖아요. 잘해. 아니 우리 장경태 의원은 부산 또 그쪽에 그 비리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고소고발도 다 또 유도도 해주고 본인도 당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해서 정말 열심히 도왔는데 그걸 또 떠나서 이번 그 2030 초선들의 입장문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성급했다. 제가 볼 때 저는 선거 끝나고 우리가 어찌됐든 굉장히 큰 차이로 패했고 뭐든지 매를 맞고 그분들이 화풀이를 더 많이 우리 당원들 이제는 그죠? 그 시민들은 표로 심판을 했으면 우리 당원들이 이제 우리 민주당의 책임자들에게 뭔가 화풀이를 하시거나 회초리를 때릴 시간을 둬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일단 먼저 듣자. 그래서 입이 있지만 듣겠다 뭐 이런 자세였는데 이분들이 초선이구나. 근데 그분들 생각으로만 했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음모론인데요. 그 음모론은 아니고 이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 초선 의원들이 뭐 한 분 한 분 입법 기관이긴 하지만 아직 그 전체적인 경험은 저희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저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뭐 타깃이 됐던 조국 장관님이나 뭐 추미애 우리 전 장관님 같은 분들을 언급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정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저는 같이 분노했고요. 당원들처럼.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비대위를 꾸리는 것을 급하게 했는데 이 비대위 상황에서 차근차근 뭔가 만들어 가야 될 상황을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로 바꾸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서 제가 좀 더 속이 상했고 이 입장문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았고 잘못된 것이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약간 수정한 거 아니에요? 대략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저는 이제 그 처음에 그 누가 문자로 내가 눈이 안 좋아서 텔레그램 거의 잘 못 보거든요. 제목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모 의원한테 야 잘했다 훌륭한 일이네 이렇게 보냈거든. 근데 이제 그 누가 키워주더라고. 보는데 뭐 보고 아니 뭐 조국 장관하고야 그다음에 이 그 뭐지 공천 왜 했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 공천까지도 들어요. 저기 보궐선거 공천 이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그 홍준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국 탓이냐고. 그 당시에 이미 총선에 조국 장관권이 있었으면 총선에서 이겼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보궐선거 공천하자는 것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끄집을 필요는 없다. 정확히 사실 비판을 하려면요. 전략 전술이 부재했던 지도부를 비판해야죠. 지도부를 비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의원들 그 부동산 연루 의혹된 사람들 즉각 조치 못한 거 그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대응책 빨리 하라고 한 거 그거 못한 거 또 뭐 이해충돌 방지 법정 빨리 통과 못 시킨 거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 언론에 나왔던 우리를 비판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국 장관을 소환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요. 딱 조국 장관을 이게 언급하는 순간에 금방 말했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당내 분란의 거리를 만들어내 버려요. 이건 뭐냐면 초선들이 전략적 판단을 아직 아예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있으면 그렇게 미숙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저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상이한 그룹들이 당이 있으니까 이 중도화라는 그림 거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부의 그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들에게 화살을 돌린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이 그려놓은 그 선거 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언급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것은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세력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어요, 선배님. 그래서 제가 화가 났던 지점은 거기입니다. 네. 저는 초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선이니까 자유로운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당이 180석이에요. 180석이라면 국민들 180 그러니까 300명 중에 180명이 이 국민 퍼센테이지로는 60%가 넘잖아요. 그 정도의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정당이라고 본다면 그중에 5명의 초선 의원이 이른바 주류 당원이나 주류 국회의원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낼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전략적으로 실수다라면 충분히 그 부분은 동감하는데 그리고 또 일부 워딩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단어의 선택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 초선 의원이 그 정도 뭐 특히 그게 뭔가 책임을 누군가한테 미루는 차원이라면 문제겠지만 일단은 자기 반성의 형식은 취했거든요. 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당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젊은 친구들도 있구나. 그럼 같이 그 안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다시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게 만약에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책임을 뭐 이렇게 미루면서 누군가는 뭐 나가라 뭐 아니면 너희들이 완전히 잘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간다면 정말 잘못된 거지만 우리 안에 내지는 국민 속에 이러한 비판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과감히 수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180명 중에 5명 정도가 이 정도 의견을 낸 거라면 저는 그거는 우리 뭐 권리당원분들도 충분히 좀 이해는 해주실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 내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완벽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 숙고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내용보다는 형식의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조국 뭐 이런 이름 꺼내는 것 자체 사실은 노련한 정치인은 어떤 말들이 언론에 차용되고 어떤 말들로 논란이 될 거를 알아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이 이렇게 가면 돼요. 앞으로 민심의 뜻을 받들여서 개혁에 매진하겠다. 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 뭐 경제 이런 부분에도 더 신경 쓰겠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끝내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몰입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그 여자친구하고 싸울 때 뭘 잘못했어? 뭐 다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니까 뭐 이런 논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적다가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실상 수정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가장 나는 이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짚고 가야 될 문제를 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뒷부분에 언론 탓하지 않겠다, 야당 탓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입장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들의 얘기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됐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지금도 핵심은 언론 문제나 포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문제를 탓하지 않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당해보면 딱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조국 추미애를 끌고 들어가면 이미 그것만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만 채가버리는 형태로 비판을 하게 되면서 지지층이 급격히 분열된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근데 사실 알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남 위원장 이야기하는 음모론에 살짝 음모론으로 규정 짓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우리 조변의 이야기가 총론에 동의하면서 방법이 있다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늘 우리 얻어맞는 것 중에 하나가 486 민주화 세력의 습성을 못 버리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하면요.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 우리 민주화 세력이 우리 밭이에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486 정치인 모 씨가
이번에 피해인에 대해서 저거 없이 해서 그 사람이 당분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뭐 친문들끼리 다 해먹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보궐선거를 책임졌던 지도부 거기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안 뭐 된다. 이렇게 라고 이렇게 사퇴하라 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 해야지. 거예요. 저쪽에서 만든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단어를 가지고 우리끼리 두리뭉실하게 비판하면은 제대로 된 싸움도 안 일어나요. 제대로 된 초선이라면은 현직 당대표 앞에 가서 면전에 가서 사퇴하시고 앞으로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제대로 된 용기지. 정답. 두리뭉실하게 정치도 안 하는 조국 장관 소환해서 그걸 하는 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저 이제 개표 방송 때 박시영 TV에 이제 나와 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그 부산에서 개표 방송을 같이 보고 저도 거기 있고 싶었는데 부랴부랴 올라와서 그날 너무 속상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너 아웃 막 이러면서 밭을 탓한다 막 이러면서 혼났는데 제가 지금 우리 푸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 셋 다 계속해서 언론 그 패널로 출연했잖아요. 네. 조중동 조선 TV 조선이든 종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불필요한데도 조국에 대한 계속해서 쏘아붙이기. 그걸로 이번 선거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 초선들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마치 검찰개혁의 대명사인 것처럼 말했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서 만들어간 상황들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 지켜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했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누가 얼만큼 애를 써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싸움이 계속되게끔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게 이 비대위에서 우리가 정말 다음으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는 부분을 한 잘못이 크다. 그러니까 내가 시청자분들을 일부를 내가 푼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 뭐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이를 막 딱 구체화시켜서 타겟팅해서 있잖아요. 지금 민심이 이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뭐 하냐, 당 대표는 뭐 하냐, 원내대표는 뭐 하냐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하냐가 되면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냥 무능한 민주당 프레임이 고착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예, LH 사태 터지자마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소급 입법 했으라도 투기 완수하고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한 달 지나서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헌법 위헌 소송 걸린다고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투기 의혹 의원들 있잖아요. 그냥 당원권 정지시키면 돼요. 제가 늘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왜 야당하고 같이 권익위에 가가지고 조사하고 그 어느 세월에 그냥 당장 문제 있는 사람들 징계 절차 바로 당해서 징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 선출하겠다 요거 있잖아요. 요건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 애초에 어차피 전대를 할 거라면 네. 굳이 그거를 전대 따로 열고 중앙이 따로 열고 그거는 좀 논란이 그런 필요가 있나 싶은 상황인 거죠. 이 부분도 지적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 출범해서 곧바로 당 내에서 그분들이 결정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이게 거리 상황이니까 보궐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중앙위원들이 투표할 수 있다. 최고위원을. 그렇게 해서 그냥 발표를 하고 나니 민심이 확 또 당원들이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 근데 즉각 수용해서 바꾼 건 맞는데 애초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도 사실 그 지점도 누군가는 지적하면서 혼내야 되는 그 부분이 부분도 있는 이야기 거죠. 잠깐만 해볼게요. 말 못할 정말. 사람들이 예전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모 국회의원이 있었어. 근데 일반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컷오프를 시킬 때 중앙위원회에서 꼴등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누군지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죠? 아니 뭐 정청래 의원이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 땡땡 이재정. 있어. 이 땡땡 이재정. 여성 의원 안양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민심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랬죠. 뭐 보통 이제 요즘에 말하는 민주당 수박론이 그런 측면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뭐 협치 주장하고 결이 딱 저쪽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의원들이나 중앙위원회 쪽에서는 더 우대받는 현실을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계속 거쳐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컷오프 없애야 돼요.
컷오프 그때 중앙위원회 컷오프는 이번에도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그죠? 컷오프라는 게 옛날에 저기 TV 토론하고 체육관 선거 때문에 컷오프가 있었던 건데 지금 온라인 선거하는데 컷오프가 왜 필요해? 충분히 토론하고 그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참에 대의원들의 그 가점들 더 높이 두는 부분도 고치자고 얘기하는 그것도 부분도. 민주주의적 절차로 보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당원 투표하고 대의원 투표하고 또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대의원이라는 게 당원 중에 뽑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전당원 투표하면은 대의원 없애는 것도 맞고 다른 절차를 만드는 게 독일이나 이런 유명 정당들은 열성자 대의원이라는 걸 또 해요. 중요 결정 사항에 우리처럼 중앙위원회를 확대한 걸 하거든. 근데 그 열성자 대의원이라는 것도 전부 다 투표해서 뽑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역위원장 하시면은 지역위원 알잖아요. 지역위원회 딱 구성하잖아. 그럼 내가 대의원에 다시 구성해서 거기 또 추임받아.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꿔야죠. 가장 경계할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 세력 자체에 결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선거에 지고 나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김경호 의원인가 그랬던가 선거에 이기면 이긴 이유 100가지가 나오고 지면 진 이유 100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정치인들이 잃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기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뭘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당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결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색깔이나 내 결을 국민에게 더 알리고 더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던 거를 버리는 형태로 가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조국 추미애 그러니까 그 키워드예요.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 부정하면요. 어떻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내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가질 건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관심 끌 건 관심 끄고 그런 걸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400개, 500개에 가까운 입법에 통과시켰던 부분, 민생 법안을 포함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대두됐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언론의 문제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그리고 가짜뉴스, 카톡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정말 이번에 심각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부산에 이제 지하철 안에서 겪은 거예요. 어르신 두 분이 한 60대, 70대 되는 여성분 두 분이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유튜브 틀어가지고 폰을 틀어놓고 문재인 추미애 이러고 있다 사귄다는 식으로 막 그런 가짜 뉴스를 큰 소리로 그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어머니 그 가짜 뉴스거든요. 내가 그러고서 내렸어요. 근데 그걸 너무 믿으세요. 저 진짜 그 눈으로 보고서 너무 너무 등산을 했는데 산꼭대기 할아버지가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확대하고 싶어가지고 그 신념에 차셔가지고 주변에다 널리 알리고 네. 싶어서 그러시고. 근데 그걸 대다수 믿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보잖아요. 해보면 진짜 중요한 게 제목 다 아는 거예요. 유입력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추미애 장관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 언론들의 제목 장사가 심하다. 그러니까 나쁜 악의성도 있지만 이런 게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이 방송의 제목을 뭐라고 달아야지 하는 고민을 순간적으로 해요. 그중에 제일 센 키워드만 가져와서 그걸로 악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기사든 영상이든 간에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선들의 입장문 같은 걸 쭉 보면은 조국 추미애가 있네? 그럼 그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 나머지 자기들이 원했던 이야기는 다 지워지고요.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 부족했다. 그래서 뭐 검찰 개혁만큼이나 앞으로 민생 등 경제 등의 개혁도 충실히 해나가겠다 하면 거기다가 뭘 써먹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제목이 아니라도 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이용당할 만한 키워드를 안 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선전선동론 할 때 향후 미래에 할 것을 앞에 몇 대 과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3개 정도 몇 대 과제. 자 민주당의 뭐 혁신을 위한 3대 과제 뭐 이렇게 짝짝짝짝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당장 보이는데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젠다를 끌고 가느냐의 문제라면 앞으로 저희 핵심 아젠다는 연말에 마스크를 벗느냐 안 벗느냐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냥.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여러 가지 뭐 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은 무슨 방역 독재를 한다는 둥 아니면 무슨 그 거의 미신적 수준이잖아요. 그 뭐냐면 그 공당의 대표가 뭐 약간 그 저기 극우 목사하고 같이 모이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같이 모여서 아멘을 외치면서 그 저기 여기에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는 뭐 이상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사람들을 선동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심판할 기준이 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을 잘해왔고 그 부분은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정부의 방역 조치는 괜찮은 편이다. 그게 한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한 번쯤 표를 얻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른바 약발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좀 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유능하고 잘했다. 이런 걸로 평가받는 마지막은 올 연말에 마스크를 벗느냐 안 벗느냐. 치료제도. 근데 이 지점에 전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것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2월에 총선 직전에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었던 게 국내 언론이 아닙니다.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외신에서 엄청난 찬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것이 외부에서 폭발된 게 안쪽까지 들어온 건데 지금 이 상황대로 계속 가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듯 그 외국에서 외신들의 그만한 찬사가 없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 아니 우리가 알게 된다. 그것도 이제 언론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아니 팩트를 빨리 얘기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진짜. 포탈 이제 독점 현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이야기 꼭 하고 싶은데 중도적일 수도 있고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존재해도 돼요.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당원 많이 모으고 당원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지. 당원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중도 보수 유튜브 좀 하세요. 진짜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유튜버들의 이 숫자가 보수가 숫자 듣는 사람 숫자가 한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늘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국민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국민의 마음에 얻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 욕을 적당히 하면서 그래도 민주당 찍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유튜버들 만드시면서 거기에 10만 명, 50만 명 모으세요. 제발 좀.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흔히 하는 이제 당내 개혁 성향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께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자, 여기서 결론, 이제 이 이야기 결론 한번 내리자면 초선 의원들의 애초에 진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어떤 기술적인, 능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해서 더 분란이 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국민의힘 초선들도 모여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당은 영남당으로 전락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호영 발끈했죠. 그냥 당장 쏴붙이면서 왜 우리가 영남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안 맞으면 버려 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초선들 그거 보고 귀엽대요. 좋게 보자면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자체를 상당히 완벽한 그런 주체로 봐요. 그러니까 저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추스릴 거냐.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영의 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보수 정당보다는 민주당 같은 정당들이 그런 문제로 혁신을 더 잘해요. 받아들이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는데 중요한 이 실수였건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중요한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잘했으면 하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새날 시청자들한테 지역 우리 정치인들한테 요거 하나만 좀 강제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동네에서 이제 오프에서 당원 많이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하고 행사 잘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계속 당선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반대로 SNS, 유튜브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숫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당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 보수들이 갖고 있는 그 SNS를 통한 이 공격이라든가 전선 구축이 엄청날 거예요. 여기를 대비해서 우리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거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평가하고 평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마무리하고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선거 졌잖아요. 구독자를 한 1,000몇 명 빼더라고 사람들이. 빠졌다고요? 힘든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래? 대선까지 하면 더 한번 모아볼까? 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중요한 이슈들 있잖아요. 윤석열 징계 못했을 때 구독자 한 2천만 빠져요. 실망하고 막 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 사실 역사라는 게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문 대통령 덕분에 너무 쉽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뭐 정당하다, 이게 뭐 올바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유능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유능하게 해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완전히 이루고 지지자들이 아직 그리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언론개혁 제대로 해내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능하게 해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과거 코로나 대응에서 굉장히 유능하게 처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일관돼야죠. 일관되게 진행하되 그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유능하지 못했던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유능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가져오는 바람에 그게 지워져 버린 그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그냥 저희 지지자분들께 우리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표현 방식에서 약간 미숙하더라도 우리는 민주당이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니까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도 그게 곧 분열이 아니다. 그걸 에너지화해서 원래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의 방향으로 함께 합쳐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더 지지와 성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예. 제발 탈당 같은 건 안 하셨으면 그런 거 잘해주셨으면 없어요.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것만 하면 하신 괜찮을 것 분들이 같아요. 저 예. 금태섭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아, 금태섭하고 그럼요. 아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이 다르죠. 어여삐 봐주시고. 네, 저 갑자기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전혀. 예, 아유.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